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최근에 무려 9천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옮겼다는 소식 혹시 보셨어요? 네, 그 소식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술렁이고 있죠. 이게 그냥 단순한 자산 이동일까요? 아니면 혹시 2026년으로 예상되는 그 역대급 IPO, 그걸 위한 큰 그림의 시작일까요? 바로 그 지점을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고 들어볼 겁니다. 단순히 비트코인을 옮겼다, 여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이면에 숨겨진 전략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스페이스X가 기술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왜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천조 원에 육박하는 IPO와 연결되는지 그 고리를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2천조 원이라니. 정말 들을 때마다 규모가 상상이 안 되네요. 자, 그럼 일단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팩트부터 좀 짚어보죠. 이게 아캄이라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나온 내용 맞죠? 네, 맞습니다. 12월 10일에 포착된 데이터인데요. 네. 스페이스X가 1021개의 비트코인,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950억 원 정도를 950억 원이요? 네, 이걸 두 개의 새로운 지갑으로 옮긴 게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올해 들어서만 벌써 9번째거든요. 9번째요? 그럼 총액은 훨씬 크겠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움직인 총량을 다 합치면 약 8,910 BTC, 그러니까 9천억 원이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9천억 원.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걸 그냥 옮기는 방식이 좀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 모든 거래가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 코인베이스 프라임. 그게 일반 거래소랑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코인베이스 프라임은 월스트리트의 거대 기관 투자자들만 쓰는 일종의 VIP급 수탁 서비스거든요. 아하. 비유하자면 우리가 동네 금고에 뒀던 자산을 이제 스위스 은행 비밀 금고로 옮겨서 체계적으로 관리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같아요. 의미가 확 와닿네요. 개인 차원의 관리가 아니라 제도권 금융의 방식으로 자산을 재편하고 있다는 신호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조용히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왜 이렇게 그것도 전문 서비스까지 써가면서 재배치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기술적인 업그레이드 필요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 업그레이드요? 네, 사실 스페이스X가 기존에 쓰던 비트코인 주소가 이게 숫자 1로 시작하는 아주 오래된 구형 방식이었어요. 옛날 거요? 네, 레거시 주소라고 하죠. 이걸 최근에 BC1이나 BC1P로 시작하는 최신 기술, 세구이시나 태브루트 주소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구형 주소에서 최신 주소로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2G 폰 쓰다가 5G 폰으로 바꾸는 그런 느낌인가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낡은 자물쇠를 쓰던 금고에서 최첨단 홍채 인식, 다중 보안 시스템을 갖춘 은행 금고로 옮기는 것과 같아요. 보안 차이가 엄청나겠네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지고요. 거래할 때마다 내는 수수료로 훨씬 저렴해집니다. 수천억 원대 자산을 관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보안과 비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자산을 옮기는 게 아니라 자산을 담는 그릇 자체를 현대화하는 작업이군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걸 하나로 모으는 자산 대청소 같은 느낌도 들고요. 바로 그겁니다. 자산 대청소. 그리고 그 대청소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두 번째 이유, 즉 IPO 준비와 직결되는 거죠. 드디어 IPO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어떤 기업이든 상장을 앞두고는 재무 상태를 최대한 투명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야 하거든요. 투자자들한테 보세요. 우리는 모든 자산을 이렇게 명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줘야 하니까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더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변동성도 크고 해킹 위험 얘기도 늘 따라다니니까요. 더더욱 정교하고 표준화된 보관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시죠? 아니, 아캄이 올해 초에 파악한 스페이스X 보유량이 8,285개였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지금 추적 가능한 지갑에는 3,991개밖에 안 남아있다고 나오거든요. 그 부분. 이게 지금 계산해보면 절반 이상이 그냥 사라진 셈인데 혹시 이건 자산 정리한다고 하면서 몰래 판 거 아닌가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리고 사실 그게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선 당연히 불안하죠. 그럼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라벨링 지연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분석됩니다. 라벨링 지연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아캄 같은 분석 플랫폼이 새로 만들어진 지갑 주인의 꼬리표를 붙이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아, 아직 이 새 지갑이 스페이스X 거라고 확인을 못했다는 뜻이군요. 네, 비트코인이 사라진 게 아니라 아직 주인이 확인되지 않은 새 집으로 이사간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거가 있을까요? 실제로 머스크의 또 다른 기업인 테슬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11,509개의 비트코인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거든요. 아, 테슬라는 안 팔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 네, 두 기업 모두 비트코인을 단기 투자 자산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테슬라의 전례를 보면 설득력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자산 대청소가 향하고 있는 최종 목적지, 2026년 스페이스X IPO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죠. 네, 드디어 본론이네요. 이 IPO가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길래 이렇게들 주목하는 건가요? 이건 그냥 대여 수준이 아닙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IPO가 될 수도 있어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요? 네, 목표 조달액만 최소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원이 넘고요. 더 놀라운 건 목표 기업 가치인데 무려 1조 5천억 달러, 양 2천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천조 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 1, 2위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랑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비상장 기업이 상장과 동시에 세계 탑 클래스로 직행하는 거죠. 와, 정말 비현실적인 숫자인데 이런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 있겠죠, 당연히. 그럼요. 가장 큰 성장 동력은 바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사업입니다. 이미 현금 창출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요. 아, 스타링크. 네, 여기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점적인 우주 발사 서비스, 그리고 나사나 국방부와의 안정적인 계약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천문학적인 가치 평가가 결코 허황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핵심 질문입니다. 이 거대한 IPO 준비랑 앞서 말한 비트코인 대이동, 이게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절대 우연이 아니죠. 이 둘은 정말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톱니바퀴요? 네,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스페이스X에 수십조 원을 투자할, 예를 들면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 투자자 입장이 되어봐야 해요. 아,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뭘 가장 먼저 볼까요? 바로 리스크입니다. 위험 요소들. 네,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안 되는 위험, 이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번 비트코인 이동은 바로 그 잠재적인 리스크들을 사전에 싹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작업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리스크들을 제거하는 건가요? 그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회계 투명성 확보입니다. 여러 개인 지갑에 비트코인이 흩어져 있으면 상장 심사에서 내부 통제가 부실하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하지만 코인베이스 프라임 같은 단일 기관 커스터디에 있으면 표준화된 제3자 검증 가능 자산이 되죠. 감사보고서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둘째는 당연히 보안 리스크 제거겠고요. 맞습니다. 구형 주소를 쓴다는 것 자체가 기관 투자자들에겐 저 회사는 아직도 옛날 자물쇠로 금괴를 지키고 있네 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요. 이걸 최신 기술로 옮기는 건 우리는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 스페이스X를 월스트리트의 언어로 번역하고 재포장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월스트리트의 언어로 번역한다. 와,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혁신 기술 기업의 디지털 자산을 전통 금융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작업? 바로 그겁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모든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시장은 이걸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단 명백히 긍정적인 신호는 머스크의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단기 투기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제도권 금융 인프라 안으로 편입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에만 호재가 아니라 웹3 기술과 금융 그리고 항공우주라는 최첨단 산업이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긍정적인 면만 볼 수는 없겠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나 아직 불확실한 변수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아직 100% 확인되지 않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행방입니다.
저희가 라벨링 지연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지만 만에 하나 정말 매도한 것이라면 시장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죠. 그건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네, 계속 추적 관찰해야 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IPO 일정 자체입니다.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거시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2027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 유동적이군요. 네, 모든 것이 계획대로만 흘러가진 않는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스페이스X의 비트코인 이동은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다가올 역대급 IPO를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적 재배치이자 재무적 정교화 과정의 일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가장 정확한 요약입니다. 이건 단순한 온체인 이벤트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비상장 기업이 거대한 상장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아마 2026년은 스페이스X에게 그리고 어쩌면 자본시장 전체에 또 다른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우주기술 최전선에 있는 기업이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속을 들여다본 것 같아서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스페이스X가 월스트리트의 문법에 맞춰서 스스로를 재단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져요. 미래의 거대 기업들은 과연 이 전통 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경계를 어떻게 허물게 될까?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금융 질서를 만들어갈까? 이번 스페이스X의 행보는 어쩌면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